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TV입니다. 헤어졌는데도 자꾸 그녀에게 연락이 온다면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어쩌면 신락 같은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녀의 메시지,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직 그녀가 당신을 잊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한 안부 인사일까요? 그 진심을 알 수 없어 밤잠 설치는 중년 남성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별 후 전 연인의 연락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와의 지난 시간을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쉬움과 후회 속에 지내고 계신가요? 그 어떤 감정 속에서든 그녀의 연락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할 겁니다. 어떤 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설렘에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연락이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별 후에도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그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재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당신에게 연락을 하는 것일까요? 그녀의 메시지 한 줄 한 줄에는 어떤 속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별 후 연락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때로는 감정적인 오해로 이어져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그녀의 연락이 가진 진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 신호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면서 끝나지 않은 인연의 끈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그녀의 속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어쩌면 다시 한번 사랑의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그녀의 연락이 단순한 안부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자는 신호인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이 이별 후 오는 연락을 보면 가장 먼저 아직 나에게 미련이 남았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중년의 여성분들은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관계가 끝나고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심코 당신에게 연락해서 예전의 편안함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는 그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인 연락입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연락을 주고받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별다른 의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연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처럼 말입니다. 이런 경우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당신의 안부를 묻거나 일상을 공유하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의 이별 통보로 관계가 끝났을 경우
혹은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할 경우, 당신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때문에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 지내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호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근황이 궁금할 뿐, 관계를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로서의 단순한 안부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관계는 끝났지만 친구로서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녀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한다는 명확한 선을 그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연락은 그저 친구로서의 안부일 뿐일까요? 하지만 단순한 안부처럼 보이는 그 메시지 속에 당신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숨겨진 신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떤 신호일까요? 지금부터는 그녀의 연락이 단순한 의미를 넘어 당신에 대한 미련을 담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진 진심을 파악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부터는 그녀가 당신에게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특별한 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녀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면 당신은 그녀의 진심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입니다. 그녀가 그때 우리가 참 좋았는데 말이야 같은 말을 한다면, 혹은 그때 그곳 다시 가보고 싶다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당신과의 좋은 기억을 되살리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당신과 함께했던 특정 장소나 경험을 언급한다면 이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바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당신만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 같지 않네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녀의 이상형이거나 다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굳이 당신과 비교하며 당신을 치켜 세우는 것은 당신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안부를 가장한 관심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처럼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같은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의 목소리나 메시지의 뉘앙스가 유난히 걱정스럽거나 조심스럽다면 이것은 단순한 안부를 넘어 당신의 상황을 깊이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연락해 온다면 그녀는 당신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하기보다는 빙빙 돌려서 말합니다. 요즘 뭘 하려는데 잘 안 된다 같은 식으로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혼자 하려니 좀 막막하다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도움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다시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다시 같이 해보고 싶다
같은 말을 합니다.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겠지. 같은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먼저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는 그녀가 당신과의 미래를 여전히 상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미련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녀의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말로만 잘 지내세요라고 하면서도 당신의 주변을 맴돌거나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녀의 진심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녀의 숨겨진 행동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그녀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당신에게 미련을 드러낼 때 보이는 아주 은밀하지만 확실한 행동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낼 준비가 되셨나요? 그녀가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당신에게 미련이 남아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녀의 진심을 드러내죠. 당신은 이 신호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신 주변을 맴도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장소에 우연처럼 나타나거나 당신의 친구들에게 근황을 묻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지만 직접 표현 못하는 그녀의 속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리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입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의미심장한 댓글을 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 게시물에 갑자기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녀가 당신의 일상을 꾸준히 지켜본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에게 여전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로운 인연은 없는지 확인하려는 심리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주거나 받으려 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나서 도움을 주거나 반대로 사소한 일이라도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신과의 접점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에게 다시 의지하거나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바람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행동입니다. 둘만의 의미 있는 날짜에 맞춰 연락을 해오거나 추억이 담긴 물건을 언급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과거의 좋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이런 행동들은 그녀가 당신을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재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인 변화를 살피는 행동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대해 유난히 신경 쓰고 묻는다면 이는 당신의 감정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느낄 때 더 자주 연락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당신과의 감정적인 유대감을 다시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연락과 행동에서 미련의 신호를 포착했다면 이제 당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처는 소중한 기회를 영원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그녀의 미련이 담긴 신호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이별 후
그녀의 연락 이렇게 대처해야 다시 만난다 7분. 그녀의 연락에서 미련의 신호를 발견했다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잘못된 대처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침착함과 여유입니다. 그녀의 연락에 너무 흥분하거나 들뜬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온하고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녀에게 매달리거나 아쉬워하면 그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녀의 연락에 응답하세요. 두 번째는 그녀의 연락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지내는지 묻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속마음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세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럼 말하세요. 변화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그녀의 연락이 왔다고 바로 만나자고 조르지 마세요.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할 여유를 주세요. 연락의 빈도를 그녀에게 맞추거나 그녀가 먼저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재회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변했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상이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거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음을 슬쩍 드러내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발전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녀는 당신에게 다시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인 대화는 피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나 이별의 원인에 대해 깊은 감정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초반에는 가볍고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회는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너무 이른 시도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낸다면 경청하되 당신의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하세요. 여섯 번째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감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기보다는 당신의 생각도 차분하게 전달하세요. 존중하는 자세로 그녀를 대하면 그녀는 당신에게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 대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고 싶게 만들려면 당신 스스로 이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당신 스스로 어떤 변화를 해야 그녀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고 재회를 꿈꾸게 하려면 당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죠. 첫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외모도 깔끔하게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노력하는 모습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인상을 주세요. 두 번째는 새로운 취미 활동입니다. 이별 후 좌절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골프나 등산 같은 활동적인 취미도 좋고, 독서나 그림 같은 정적인 취미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에 몰두하며 삶을 즐기는 당신의 모습은 그녀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갈 겁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에 너무 갇혀있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해진 모습을 보인다면 그녀는 당신에게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별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었다면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친구, 가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모습은 그녀에게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당신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당신이 되면 그녀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해도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대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을 담은 대화도 필요합니다. 재회를 시도할 때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결정적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진심 어린 사과와 인정입니다. 과거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별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제가 미숙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처럼 말하세요.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변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당신과 헤어진 후 제가 어떤 점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처럼 말하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제 고집이 강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의견을 먼저 들으려 노력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그녀에 대한 변함없는 존중과 사랑 표현입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당신이 그녀를 여전히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전달하세요. 너무 과장되거나 부담스러운 표현보다는 진솔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 제시입니다. 만약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 이야기하세요. 과거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세요. 다시 함께 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녀의 감정을 살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만 앞세우지 마세요.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제게 다시 연락해줘서 고맙습니다와 같이 그녀의 용기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녀가 편안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도 그녀가 여전히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언제 포기해야 하고 언제 더 노력해야 할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재회를 위한 결정적인 타이밍과 현명한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미련 신호를 확인했고 당신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회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거나 너무 서두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죠. 첫 번째로 재회를 시도할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그녀가 당신의 변화를 인지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연락의 빈도가 잦아지고 대화 내용이 더 깊어질 때, 그녀가 먼저 과거 이야기를 꺼내거나 당신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할 때가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시점에 당신이 먼저 진지한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재회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연락에 점점 무미건조하게 반응하거나 답변이 늦어지고 짧아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남을 제안했을 때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거절하거나 당신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이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미련을 버리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재회를 위한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되면 그녀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달할 기회를 만드세요. 카페나 조용한 곳에서 만나 당신의 변화된 모습과 진심을 차분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세요. 하지만 그녀가 거절하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재회를 너무 서두르다 보면 당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그녀를 다시 만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별을 통해 당신이 성장했고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재회에 성공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시는 이별이라는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중년 커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찾은 사랑을 평생 이어가는 중년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찾은 사랑은 더욱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별이라는 아픔을 겪었기에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죠. 평생 사랑을 이어가기 위한 중년 커플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풀어나가세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공간 존중입니다. 재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미 공유와 새로운 경험입니다. 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줄 겁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와 노후 계획입니다. 중년에는 건강이 더욱 중요합니다. 함께 건강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노후 계획을 함께 세우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것은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갈등 해결 노하우를 익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감사와 사랑 표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표현해 주세요.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헤어진 그녀의 연락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아름다운 중년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